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한 달에 3, 4kg, 최대 5kg까지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순서만 바꿔줘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플래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빼고 싶은 것이 모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제가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수분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모두 간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는 저는 간이라고 보고요. 간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섬유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의 건강을 회복해야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세균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이런 식사 패턴을 하게 될 때 장에서도 좋은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배출을 잘하게 되고 지방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역에도 여러 좋은 유익한 건강에 좋은 영양들이 있습니다. 큰 원리는 영양가 해독의 원리, 또 우리 몸의 배출 섭취 동화 주기를 지켜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 그럼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는 이제 별개가 아니고요. 건강하면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는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칼로리에 많이 집착하시는데요. 저는 칼로리보다 진짜 영양을 풍부하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간이 튼튼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영양 성분들은 바로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또 채소를 같이 적절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분이 사실은 이분은 암 환자였지만 8개월 정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암도 낫고 다이어트도 되는 두 가지 건강의 효과를 다 누리게 되는데요. 과일 식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항상 저는 빼놓지 말고 드시라고 강조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온 사계절 동안 제일 구하기도 쉽고 이 사과에 담긴 영양소는 그 어떤 과일보다 훨씬 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의 이 빨간색 껍질에는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이제 항암 성분이 담겨 있고요. 모든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이라고도 하죠.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레스베라트롤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원료로 삼아서 간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도 되고 해독의 일도 잘 합니다. 지방 분해도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피세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위가 울퉁불퉁한 이축성 위염을 앓고 있던 지인분께서 꾸준히 사과 한 알, 두 알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다시 했을 때 그 울퉁불퉁했던 위 점막이 아주 매끈하게 선홍색으로 모든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상태가 되어서 너무 이제 기뻐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헬리코박터 감염 보균자여서 헬리코박터 약도 처방을 받았었는데 귀찮아서 안 먹기도 하고 깜빡해서 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후에 헬리코박터도 다 사라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한 알, 사과 두 알 정도는 엄청난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값이 비싸요, 뭐 어때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보약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또 지출하시기도 하잖아요. 특히 간에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과 하나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드실 수 있는 과일로는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한라봉 같은 감귤류 과일을 하나 더 드시면 한 500g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사과 하나나 한라봉 같은 귤 정도 큰 거 2개 정도를 꼭 드시면 되고요. 과일은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그 계절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을 500g 정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이 보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꼭 껍질째 먹습니다. 제가 사과를 껍질째 먹어보기도 하고 깎아서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장을 자극하는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섬유질도 있지만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만큼은 보약이니까 꼭 같이 드세요. 저는 깎아 먹으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껍질은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뭐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잔류 농약은 거의 없다라고 식약처에서도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농약이 또 수용성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나 햇빛에 많이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약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먹은 여러 가공식품, 라면, 스팸, 과자, 빵 이런 것들에 비하면 농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에 좀 담가두거나 과일 전용 세제로 씻거나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식초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를 고를 때 겉에 표면이 말라 있으면 안 되고요. 윤기가 나고 표면이 이제 매끄러운 사과를 고릅니다. 어떤 경우는 빨간 사과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빨갛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맛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딱 이제 반으로 갈랐을 때 노란색이 조금 더 있는 사과, 그리고 꿀 모양이 있는 꿀사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과들을 저는 고르는 편입니다. 사과에서는 저는 식감이 좀 아삭한 사과를 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과가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품질이 좋은 사과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맛이 덜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들은 당근과 함께 물까지 해서 삭즙이 아니고 사과 당근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데요. 만약에 배변 효과를 더 크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면 좀 더 빠르게 배변이 잘 됩니다. 사과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신문지에 싸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계속 나와서 주변 과일들을 또 잘 익히게 하거든요. 만약에 아보카도를 익히고 싶다 할 때는 사과랑 같이 두면 좋습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 U라고 해서 얼썩, 궤양이라는 약자의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릅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실제 있는 성분은 아니고요. 별명인데요. MMSC, 메틸 메티오늄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위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탠포드의 간의 체니 박사팀에서 위궤양 환자의 95% 이상이 양배추를 먹고 회복된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이 비타민 U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배추는 모든 분들이 늘 먹어도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양배추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포드맵이라고 해서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군에 의해서 그런 상태의 분들은 양배추를 또 그렇게 많이 드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음식으로 장의 상태를 개선한 후에 나중에 양배추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 성분이나 또 비타민 A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점막은 재생과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5일이면 상피가 재생이 되는데요. 바로 위장 점막의 비타민 A와 비타민 U가 건강한 세포를 분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 점막 세포 재생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양배추를 드시면 좋겠죠. 또 이제 생으로 드셨을 때 좀 가스가 빨리 차고 불편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익히면 뭐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섬유질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근데 사람의 소화 효소가 또 장내 미생물이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하면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것이 좋고 또 이 섬유질이 파괴가 되면서 또 그 안에 영양소가 또 우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찐 양배추나 또 양배추로 김치도 만들잖아요.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서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십니다. 이 양배추 김치의 경우에는 양배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1억 개가 넘습니다. 건강한 미생물이 또 만들어내는 미생물 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가 자랄 때 보면 첫 겉잎 몇 장은 이제 농약이 묻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는 계속 양배추가 쌓여서 조직이 치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까지는 사실 농약이 닿지 않습니다. 겉 껍질에만 어느 정도 약간 농약이 닿고 이 농약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 수용성 농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물, 과일 세제, 식초, 베이킹소다 다양한 것을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씻겨지고 과일 세제가 조금 더 잘 씻겨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 제거가 되기 때문에 농약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제일 밖을 감싸고 있는 겉잎만 떼어서 이 속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너무 빡빡 씻지 않아도 농약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 그냥 적당하게만 헹궈서 드셔도 됩니다. 역시 양배추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밀폐된 용기나 지퍼백을 활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한 달 이상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신문에 싸서 수분이나 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번 싸고 또 한번 지퍼백에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먹기 좋게 채 썰어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잘 밀폐된 용기에다가 채 썰어서 보관을 하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 중에서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라고 하죠. 이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토마토는 정말 맛이 깊고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대저 토마토의 유래를 보니까 부산의 대저동에서 재배한 토마토여서 대저 토마토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저동 그 부근의 특징이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 그 물이 낙동강 하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전해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조량과 좋은 햇빛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만나다 보니까 토마토의 맛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깊고 더 풍부한 맛이 나게 된 거죠. 대저 토마토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토마토는 세계의 슈퍼푸드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특징으로는 리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도 이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먹게 되면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질환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전립선암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만 토마토를 먹어도 전립선암을 35%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간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쉽게 토마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또 토마토가 좋은 요리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음식에 이 소스로 감칠맛이 나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소스로도 같이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볶아서 함께 드시는 것도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토마토를 드시면 좋은 이유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먹었던 음식을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맛에 대한 이 욕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다이어트 끝내고 먹어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이어트를 잘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끝내는데 이후에 유지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 심리를 너무 차곡차곡 쌓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 충분히 이 5미를 만족을 시키면 다이어트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평생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5미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미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욕구인데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이 감칠맛은 사실 예전에는 맛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혀에 감칠맛을 느끼는 감각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감칠맛은 이 글루탐산에서 비롯되는데요. 바로 토마토를 기름에 잘 볶아서 소스처럼 만들면, 또는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드시면 이 감칠맛이 채워집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도 좋고 또 볶아서 드셔도 좋고 소스를 만들어서 스프처럼 드셔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일반 토마토보다는 약간 데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를 더 선호하는데, 일반 토마토의 맛이 좀 싱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콤한 맛, 짠맛,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칠맛과 깊은 맛이 모두 다 있는 이 짭짜리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도 역시 지퍼백을 활용해서 공기의 접촉을 줄이면 사실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냉장고에 쏙 넣는 것보다 예쁘게 잘 담아서 공기를 쫙 빼고 지퍼백으로 이제 밀봉을 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죠.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직업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먹고 그걸 힘들게 이제 운동으로 빼려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먹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지면 다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을 한다. 그만큼 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술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의 종사자, 또 정말 스트레스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먹고 운동을 통해서 빼자보다는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살찌지 않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음식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체중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더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많이 먹게 돼서 운동하고 살쪘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것은 일단 몸을, 건강한 신진대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그 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끌리는 맛이 단맛이고요. 그 다음에 감칠맛입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싱겁게 드시잖아요. 무조건 저염식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위산이 잘 안 나오고 위에 문제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위산의 원료가 HCl, 클로라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금, 염분, NaCl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너무 섭취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과일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짠맛과 쓴맛은 채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신맛도 과일에서, 그 다음에 감칠맛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나 토마토에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양념에 좋은 원료들을 소개할 때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 그리고 소금, 후추, 시즈닝을 꼭 소개를 합니다. 시즈닝은 통으로 된 후추나 머스터드 시드 같은 여러 허브 조각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바로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즈닝을 넣어서 채소 볶음을 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풍부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원료들이 다 몸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시즈닝을 통해서 토마토 스프라든지 채소 볶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억지로 참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내가 억지로 참았으니까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 라고 보상 심리가 쌓이지 않게 꼭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아침에 과일, 채소를 통한 해독 주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에게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하셨던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침에 과일 식사만 바꿨는데도 살이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이제 5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상담을 오셨고, 오시기 전에도 스스로 한 달 정도 다이어트를 과일 식사로 바꿔서 하셨습니다. 워낙에 과일을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안 드셨던 그런 분이 과일을 드시면 한 달
달에 3, 4kg, 뭐 최대 5kg까지도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과일이 당분이라서 살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잘 빠지냐 하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좀 더 많이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과일, 채소, 회독 주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채소, 회독 주스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착즙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섬유질까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과일, 채소 스무디의 원료는 사과와 당근 또는 사과와 샐러리, 사과와 오이, 사과와 파프리카 이런 겁니다. 주로 사과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당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일이면서 이 성분 자체가 아까 제가 강조한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 세포의 재생 분열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 하나는 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채소는 원하시는 채소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당분이 높지 않은 채소가 좋겠죠. 채소는 대부분 또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과만큼의 무게로 채소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정말 3개월 내내 사과 당근즙만 드셨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저는 채소는 한 일주일 단위 또는 뭐 2, 3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채소들을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 주스를 아침에 500ml 정도 드시면 당 건강과 간 건강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가 빨라집니다. 나는 더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도 한 번 더 500ml 해독 주스를 드시거나 과일 식사로 종료하시면 더 빠르게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식 드실 때에도 다이어트에 좋은 식사를 하는 식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밥을 먼저 뚝 드시는 것보다 두부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셔서 위 점막의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겁니다. 먼저 첫 끼에 밥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바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 상승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와 함께 식사 시 50번, 100번 씹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뭐 친구를 만나서 치즈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한 조각 먹을 때도 정말 천천히 50번, 100번 씹으면서 침과 오래오래 섞여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친한 이제 지인이 있는데 아주 날씬한 친구입니다. 근데 밥을 절대 적게 먹지 않아요. 먹지만 정말 천천히 먹고 오래오래 씹어 먹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진짜 침으로 오랫동안 50번, 100번 씹으면 여기서부터 이 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런 지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하시면서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 2가지. 굉장히 건강에 큰 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